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병원을 찾은 당신에게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약은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굶는 것뿐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은 1920년대 당뇨병 환자들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당뇨병, 특히 제1형 당뇨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진단을 받는 순간 환자와 가족에게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1년 남짓이었으니까요. 오늘날 대사증후군으로 고민하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치료법들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그 절망의 깊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적을 길어올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최고의 치료법이라 불리던 것은 알렌요법, 즉 기아요법이었습니다. 환자의 섭취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여 혈당이 오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었죠. 하루에 고작 400칼로리, 삶은 채소 몇 조각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환자들은 병 때문에 죽기 전에 굶주림으로 말라갔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들은 단지 살고 싶어서 먹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며 하루하루 시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혈당 관리가 힘들다고 투덜대기도 하지만 그 시절 환자들에게는 밥 한 공기 배불리 먹는 것이 목숨을 건 소원이었습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 캐나다의 한 무명 의사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레데릭 펜팅. 그는 당뇨병 전문가도 유명한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외과 의사였죠. 어느 날 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논문을 읽다가 번개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췌장 속에 숨겨진 어떤 물질이 혈당을 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는 이 무모한 도전에 뛰어듭니다. 가진 것은 열정뿐이었고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직 의대생이었던 22살의 찰스 베스트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전 세계 수억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21년 여름, 토론토 대학의 낡고 비좁은 다락방 실험실. 찜통 더위와 지독한 냄새 속에서 펜팅과 베스트의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췌장에서 추출물을 얻기 위해 개들의 췌관을 묶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실험은 처참했습니다. 수술은 실패하기 일쑤였고 아끼던 실험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펜팅은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더위와 피로에 지쳐 바닥에 쓰러져 잠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땀냄새 나는 다락방이 바로 현대의학의 성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없는 실패 끝에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당뇨병에 걸려 혼수 상태에 빠진 개 410번에게 그들이 만든 추출물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개가 눈을 뜨고 꼬리를 흔들며 일어난 것입니다. 혈당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펜팅과 베스트는 서로를 바라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인슐린이라고 부르는 물질의 원형, 아일레티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장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람에게 쓰기에는 추출물이 너무 불순했습니다. 인체에 주사하면 염증과 고열을 일으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화학자 제임스 콜립이 합류합니다. 콜립은 밤을 새워가며 알코올 농도를 조절해 순수한 인슐린만을 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들 사이에는 주먹 다짐이 오갈 만큼 심각한 갈등과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완벽한 영웅이 아닌 질투하고 싸우며 고뇌하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겠다는 목표 하나가 그들을 다시 뭉치게 했습니다. 1922년 1월, 토론토 종합병원, 병동. 그곳에 14살 소년 레너드 톰슨이 누워 있었습니다. 당뇨병으로 체중이 29kg까지 줄어들어 뼈만 앙상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상시험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주사는 실패했습니다. 불순물 때문에 부작용만 생겼죠. 2주 뒤 콜립이 정제한 새로운 인슐린으로 두 번째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의료진과 부모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병동에는 혼수 상태에 빠진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들은 병동을 돌며 아이들에게 차례로 인슐린을 주사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주사를 놓고 병동 끝에 다다를 때쯤 처음 주사를 맞은 아이가 혼수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환호와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병동이 순식간에 삶의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의학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꼽히는 이 장면은 인슐린이 단순한 약물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인슐린의 발견은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팅과 동료들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인슐린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며 특허권을 단돈 1달러의 대학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빨리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덕분에 인슐린은 빠르게 대량 생산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인슐린과 당뇨약을 구할 수 있는 것은 100년 전 그들의 숭고한 결단 덕분입니다. 그들의 선의가 지금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당뇨병을 완치시키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인슐린은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주어 환자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관리 수단이었습니다. 당시 벤팅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슐린은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살 기회를 주는 것이지 병 자체를 없애는 마법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지금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약은 우리를 도와주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결국 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활 습관과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책에는 미국의 국무장관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휴즈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녀 역시 기아요법으로 겨우 생명만 유지하다가 인슐린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이후 4만 번이 넘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7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비록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잘 관리하면 누구보다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하는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슐린의 발견은 19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상은 벤팅과 연구 책임자였던 맥클라우드에게만 주어졌고 함께 고생한 베스트는 제외되었죠. 벤팅은 분노하여 상금을 베스트와 나누었고 맥클라우드 역시 콜립과 나누었습니다. 위대한 발견 뒤에도 인간적인 갈등과 서운함은 존재했습니다. 마이클 블리스 작가는 이 책에서 영웅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완벽에 가까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다시 100년이 지난 오늘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인슐린뿐만 아니라 수많은 좋은 약과 풍부한 영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사증후군 환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못 먹어서 병이 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너무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병을 얻습니다. 벤팅과 베스트가 그토록 살리고 싶어 했던 생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물려준 이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과연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오늘 먹은 음식, 오늘 흘린 땀방울이 그들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전 단계. 이런 진단명을 받으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합병증이 오면 어쩌나 걱정부터 앞서죠. 하지만 인슐린의 발견 역사가 보여주듯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는 100년 전 환자들에게는 없었던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식단을 조절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으며 혈당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수천 년의 진화와 100년 전 과학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물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을 때마다 혹은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먹을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이 작은 행위들이 생명을 향한 인류의 거대한 투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귀찮다고 느껴지던 건강관리가 조금은 숭고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과거의 수많은 연구자와 현재의 의료진, 그리고 함께 관리해 나가는 동료 환자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벤팅은 다락방에서 세상을 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세상, 즉 여러분의 몸을 구할 차례입니다. 거창한 발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 달콤한 음료수 한 잔 줄이기, 꾸준히 약 챙겨 먹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레너드 톰슨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엘리자베스 휴즈가 73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대사증후군을 이겨내고 활기찬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마이클 블리스의 인슐린의 발견은 단순한 의학 서적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찾아내는 인간 승리의 기록입니다. 지금 대사증후군이라는 파도 앞에 서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100년 전보다 훨씬 튼튼한 배와 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건강해지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가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을 좀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그 기적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바로 물 한 잔 마시며 내 몸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모든 의학적 판단과 치료 변경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